김 선배가 또 패션의 나라 프랑스에서 또 오래 생활을 하셨고 이런 패션 부분에 대해서 또 여성의 미학에 대해서 얼마나 일가견이 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야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얼마짜리? 뉴스를 쪼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김정숙 여사,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감론을박도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정말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 부장이 왜 갑자기 지금 이 취임한 지 5개월 정도 지났죠?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 패션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 부인의 네. 이제 논란이 되는데 과거에 그 KBS 아나운서였고 네. 지금은 뭐 격렬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미용 씨요. 네. 이분이 10월 1일 날 오후 8시 58분 저녁 드시고 이제 하나 올리셨는데 네. 권양숙은 대통령 전용기로 100만 달러를 밀반출해서 국가 망신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니 네. 김정숙은 호칭이 없어요. 호칭이. 네. 김정숙은 대통령 전용기에 반입 금지된 나무 음식물들을 실어 날라서 또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점점. 가서 이제 아들 얘기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다가 김정숙 씨 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당신 남편 때문에 중소 자영업자들 죽어나가고 있으니 제발 자제 좀 하시죠. 국민 세금으로 비싼 옷 해입고 아톰 아줌마 소리나 듣지 말고. 아톰 아줌마라는 소리 듣나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아톰 아줌마가? 아톰 정의 뭐 아톰 있잖아요. 우주소년 아톰. 예. 외국 나가 다른 나라 정상 부인들과 말 한마디 섞는 것 같지 않던데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시길. 비싼 옷들이 비싼 태가 안 나요. 쯧쯧쯧. 가네요. 이게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주변의 어떤 아줌마한테도 범민한테도 이렇게 네. 얘기하면 실례인데 네. 그래도 명색이 국가의 퍼스트 레이디고 대통령 부인한테 네. 그놈의 C자 하나 붙인다고 뭐 그렇게 아까워서 그러니까. 저는 이 주장이 옳고 그름을 우선 떠나서 네. 참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이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왼쪽 오른쪽이든 다 네. 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욕을 먹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맞아요. 우선 드는데 네. 자 일단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김 선배가 또 패션의 나라 프랑스에서 또 오래 생활을 하셨고 여러 가지 또 영빈이나 이런 패션 부분에 대해서 또 여성의 미학에 대해서 얼마나 일가견이 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야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뒤늦게 개안을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연휴 동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웃음을 참지 따져가지고 근데 정말 이 정미용 씨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제 정미용 씨가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또 막 이제 약간 우파 좀 극단적인 우파 이런 쪽 인터넷 사이트에서 맞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니까 또 뭐 친문 이쪽에서는 또 뭔 소리냐 또 이렇게 하고 또 급기야 청와대는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네. 카드뉴스 형태로 해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게 지금 그 사진인 것 같은데 네. 사진까지 올리면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 선배 보시기에는 여성 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미용 씨의 주장이 일리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택도 없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고요. 네, 아쉬운 대목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요따구로밖에 쓰지 못해가지고 이 불필요한 논란을 네,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네.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가. 그래서 나는 정미용 씨가 좀 속으로 야속합니다. 이왕 이야기를 꺼낼 바에야 조금 더 깊고 정색을 제대로 해서 청와대가 아야! 소리가 나오게. 그래서 그쪽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조차 되돌아보게 좀. 수긍하게 만드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꼬집듯이 그러지 말고 정미용 씨 정도 된 사람이라면 그 정도 지명도와 그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어프로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식견이 없어 보이는데 이기려고. 말이 나온 김에 김 선배는 조목조목 한번 말이 나온 김에 네. 대통령의 부인은 공인이면서 공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조문 어디에도 대통령 부인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법적 지위가 없죠. 그렇죠.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하는 인간인 거죠. 네.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공인이 아니냐? 아니죠. 엄청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때로는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공적
국가를 대표하는 이미지. 그렇죠. 이것이 대통령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묘하게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조금 학술적인 말로 바꾸면 대통령 부인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비록 그게 자기가 옷을 고르고 자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고 하지만 그거는 국가의 상징이 옷을 입는 거고 국가의 상징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뜯어보자고요. 저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특히 대통령 부인이 입는 옷은 하다못해 양말에서부터 하다못해 브로치 하나까지도 그 옷과 브로치와 장신구의 디자이너 이름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또 하면 안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선배가 그렇게 말을 하셔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뭔가 낚인 느낌이야. 2013년 3월 1일 날 제가 조선일보에 그 칼럼을 썼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마침 대중문화부장을 하고 있을 텐데 패션 저 소관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왜 썼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당시예요. 근데 이제 누구든 더군다나 여성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그래서 패션계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특히 여성지 이런 데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패션 나름대로 그 패션의 어떤 틀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옷을 굉장히 또 단아하게 잘 입는다는 평도 있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도대체 누구 옷을 입는지 옷을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칼럼을 써가지고 왜 안 밝히느냐 이거를 밝혀라. 지금 김 선배 말씀하신 논리하고 똑같았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을 더군다나 여성 대통령 동양계 국가의 보수적인 유교 국가의 여성 대통령이 패션을 입는 거는 세계에 나가서 그게 잘 입든 못 입든 한데 그건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 이름을 밝혔을 때 그 디자이너는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 전반에 대해서 큰 공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이제 미셸 오바마 사례였는데 미셸 오바마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취임했을 때 무도회 옷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제이슨 우라는 더군다나 대만에서 태어난 캐나다계 그 남성 디자이너의 옷을 입어가지고 인력 이 사람을 갖다가 유명 스타 디자이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의 그 스타 디자이너로 만들었다고 저는 들었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사례까지 말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사례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정미용 씨의 얘기가 워낙 두드러지게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이게 사실이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입는 옷이 정말 고가고 그 다음에 그 옷의 패션에 대해서 논란이 일으킬 정도에 특히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미용 씨는 오랜 동안 방송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패션이나 그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도 안목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정말 이 패션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옷에 태도 안 나고 비싸기는 한데 이렇다 그러면 정말 문제다. 저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볼까 했는데 어제 청와대가 해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청와대 해명이 거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해명을 보니까 청와대 해명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국가 행사에 공식 행사로 나갈 때는 청와대의 예산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서 디자이너 옷을 입는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두 번째, 그런 반면에 어떤 그런 큰 대외적인 행사가 아니고 국내의 어떤 행사라든지 또 영부인이 개인의 어떤 개개인의 일정이 그럴 때는 옷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10년 전에 입던 옷을 또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 홈쇼핑 같은 데서 한 10만 원짜리 10몇만 원짜리 옷도 입고 또 어떤 때는 본인이 직접 수선해서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여진다면 그러면 지금 청와대 해명을 사실로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는 영부인의 그 패션이라든지 해서 패션 비용을 조달하는데 그렇게 정용 씨한테 이렇게 험한 소리를 들을 만큼의 문제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저는 일단 어땠어요? 그 정미용 씨는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명예훼손이나 사실 여부를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의상비 이런 지원이 나갔잖아요.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지원을 받았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당연히 이런 지원을 받을 텐데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전임자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건지 어떤 건지 청와대는 일단은 일성은 그거였어요. 이게 4억 원인가 뭐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수억 원을 쓴다고 본인이 올렸어요. 그랬어요? 네, 그럼 청와대는 뭐 몇십 분의 1도 안 된다고. 네.
그 한 달에 제가 과거에 듣기로는 몇백만 원 단위였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2, 300 정도 네. 단위였던 걸로 들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정명씨 주장은 매우 무리가 있고 실제로는 정말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기분 나쁜 거 아니 운동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시길 이런 얘기는요. 뭐 인신공격. 정명씨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극히 마른 경우가 아니라 저부터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매우 정명 씨는 상하거든요. 말랐나요? 네, 말랐죠. 요즘 보좀. 근데 네, 저는 잠깐만요. 제가 청와대 그런데 해명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저는 청와대가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말씀인데. 네, 뭐냐 하면은요. 네. 자, 10년간 즐겨 입었던 옷을 자주 입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돌려막기를 한다. 흰색 원피스를 계속 입어서 흰색 옷 위에다가 매치. 예, 네, 다른 네, 거를 네. 또 섞어서. 입는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홈쇼핑, 기성복, 맞춤복 등 다양하게 구매하고 수선도 합니다. 수선하는 사진도 나왔어요. 맞는 얘기예요. 요 그 하얀 자켓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네. 네, 하얀 자켓을 이렇게 저 방미할 때 입었던 네. 게 있는데 그거 홈쇼핑에서 산 거라고 해요. 네, 딱 옷을 보니까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닌 것 같아요. 회색 스트라이프 정장은 계속 그 여러 번에 걸쳐서 물려입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고쳐서도 신발도 고쳐 신고 뭐 이런 장식은 도금도 한다. 맞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맨 앞부분에 나온 거. 10년간 즐겨 입던 옷을 자주 입습니다. 오래 입은 옷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옷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제 그 눈길로 봐서는 이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들이 흔히 우리가 그 미국 아줌마들 옷 중에 센존이라고 있어요. 세인트 존인데 센존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은 센존이라고 네. 부르는데 센존 혹은 또 저 샤넬에서 나오는 트위드 이런 옷들이 중년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요. 이런 섬유질이요 굉장히 잘 늘어나요. 이렇게 니트 조직으로 짜서. 그래서 투피스를 입으면 그 안에 받쳐주는 힘이 굉장하고 속에 또 군살 잡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핏을 좋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0살 넘고 군살 입고 이런 분들은 이 옷을 자주 사서 입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뭐 여성 뭐 TV 진행자는 물론이라니와 주부들, 한국의 주부들도 이 옷을 많이 사요. 근데 이 옷이 그렇게 싼 옷이 아니에요. 수백만 원 하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이 옷이 세인트존이라고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아주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재질로 만든 옷들이 결국 싸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아니 남편이 변호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청와대 뭐 수석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옷 남편 월급쟁이도 이런 옷 사 입을 수 있거든요. 할부로 해서. 근데 이런 옷을 사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자기네는 이런 옷이 없는 것처럼 평생 10만 원짜리만 사 입는 것처럼 평생 자기는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는 포장하는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은 아닌데 아까 거짓말이라고 해서 제가 좀 거짓말은요. 걸렸거든요. 어떤 게 거짓말이냐면요. 51%의 진실을 말하면서 49%의 진실을 말하면서 거기다 그와 비슷한 양의 거짓말을 섞는 거, 말하지 않는 거. 저는 말하지 그것도 않은 거짓말이. 편이지. 그것도 거짓말인가? 아니 이건 교묘한 거짓말이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를 달리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옷 가격을 옷을 어디서 샀다를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시장에서도 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10년간 즐겨 입던 아니 저도 2천만 원짜리 샤넬 트위드 옷이 있으면 20년 동안 즐겨 입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빡히셨네.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멜라니아 부부를 만났을 때 이제 돌아보면은 여기도 뭐 이게 이제 사진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예, 사진이고 미국 비행기에서 내릴 때 사진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제 어머니가 광장시장에서 오랫동안 토목 장사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옷감을 보는 DNA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언니가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언니가 그래요? 뉴욕의 FIT라고 패션 기술학교 출신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그렇다면은 김정숙 여사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성악을 했던 사람인데 성악가도 참 잘 입습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무대 의상을 늘 입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상상을 해보자고요. 김정숙 여사가 언니와 엄마와 세 모녀가 앉았을 때 옷에 관한 매우 술 높은 얘기를 나는 나눠왔을 거라고 봐요. 남편이 대통령이기 전부터 이때 멜라니아 만났을 때 멜라니아가 입었던 옷이요. 그게
아이보리색 민소매 원피스였거든요. 그게 260만 원짜리 네. 프랑스 롤랑 뮤레의 작품이에요. 네네네. 그때 신었던 신발이 킬릴인데 네. 크리스찬 루브탱의 네. 작품이라고. 아, 예, 네. 우리도 저 김정숙 여사가 이게 지금 쪽빛 아니 이게 뭐야? 그게 아마 이게 잠옷이라는 네. 건데 이게 무슨 색이냐면은 네, 잠옷. 비치색으로 돼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어머니한테서 받았다는 예, 그다음에 옷가방. 안에 이제 네. 쪽빛 한복을 입었는데 네, 네. 자 이거 디자이너 네. 한국의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한복 디자이너는 세계적인 수준이겠죠. 이런 분들 이름을 좀 밝혀달라. 네, 근데 네. 이런 거고 이걸 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 네. 시그너처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디자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가 있으면 그걸 그 사람한테 시그너처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입는 옷은 대한민국의 시그너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점을 좀 해서 그렇죠. 좀 뭐랄까 아니 그리고 네. 말 나온 김에 네. 아니 우리나라 청와대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번 정권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 네. 왜 서민 인연해요? 그러니까. 왜 서민 코스프레를 이렇게 하냐고요? 그래. 대통령 부인이 왜 10만 원짜리 옷을 입냐고요? 그러니까요. 1000만 원짜리 입어야지. 그러니까, 아, 제가 또 여기서 또 제자를 한번. 제가 그때 패션에 이런 얘기를 그 칼럼에 저도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이게 꼭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됐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든 네. 여성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패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오뚜코들이라고 해서 좀 고가의 옷이든 아니면은 조금 더 시장의 옷이든 뭐든지 간에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옷의 가격이나 이런 거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자신을 표현을 하고 외국에 나와서 우리 패션 디자이너 이름도 자랑을 네. 하고 전 좋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옷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던 옷으로 예, 기억을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옷을 디자인한 분이 그게 이제 양해일 아, 씨가. 이것도 양혜일 씨가 양혜일 씨가 예. 디자인한 옷인데 그 양혜일 씨가 이 프린트가 작가한테 이제, 미리 양해를 얻어서 예. 프린트를 해가지고 영부인이 예. 입을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옷 같은 경우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옷의 디자이너는 제가 뭐 패션 관계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봤을 때 아 우아하고 굉장히 네. 한국적이다. 그리고 선도 굉장히 좋고 예. 그렇다 그러면 이럴 때 이 디자이너 물론 뭐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양혜일 씨 이름이 나온 일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청와대가 밝혔는지 아니면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못 이기는 척 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 말씀대로 왜 떳떳하게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자이너 옷을 영부인이 좋아한다. 또 이 디자이너 옷이 세계에 내는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 그 잡지나 아니면 언론들이 그 디자인에 대해서 좀, 뭐 자기들 시각에서 물론 봤을 때 좋다고 판단했을 때 하겠지만, 네. 좀 조명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패션 산업이나 패션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어깨를 이렇게 좀 우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으니까 두 분 말씀처럼 저도 청와대가 이제부터는 좀 너무 서민 코스프레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네. 약간 비꼬는 말로 그러는데 네. 여기서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서민적인 풍모는 이미 사실은 많이 보여줬잖아요. 추석 때 뭐 인천에 수산시장 가서 직접 제수용품 그런 거 사는 모습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해 재난 현장 가가지고서 피해 재난 현장 가가지고서 직접 뭐 이거 장화 신고 뭐 거두는 것도 그런 거 다 이미 서민적인 풍모는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네. 더 나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네. 김정숙 여사 뭐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네.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훌륭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예컨대 이 멜라니 여사를 만나러 워싱턴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 한복 입고 저녁밥 먹고 나서 그 이튿날 점심 먹는 자리에서는 미국 출신 패션 디자이너 옷을 미리 주문을 해서 입고 가는 거예요. 입어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멜라니아 만났을 때 우리 이 디자이너 옷이 아. 뉴욕에서 활동하는 예를 들면 누구 옷이다. 아. 미국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더 들어볼게요. 멜라니아가 시진핑 부인 펑리유안 여사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미셸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바로 중국계 세계적인 디자이너 메리 왕의 옷을 입고 나간대요. 베라왕이 이 만든 옷이다. 베라왕. 마찬가지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면 네. 프랑스 디자이너 옷 입고 가라. 그렇죠. 언젠가 아베 만날 거 아닌가 봐요. 네. 그러면 아베 만났을 때는 일본 디자이너 세계적인 디자이너 얼마나 많아요. 아 그거 진짜 옷을 알겠네. 주문해서 입고 가라. 네. 그럼 이제 외국 영부인들도 우리나라 왔을 때 답례로 우리 디자이너 옷을 그렇게 하면은 입고, 예. 외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서울에 오는 호주
프랑스, 독일 그쪽 정상이나 정상 부인이 그 다음날 점심 때 한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 멋있네요. 멋있네요. 우리가 해줘야지 저쪽은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 그 진짜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칼럼 쓰실 거 미리 지금 얘기 아, 참기로 설하신 거 아니세요? 쪼다가 더 중요한. 이런 생각이 200개씩 있는 분이라서. 아, 근데 네. 김종숙 여사 이 살 빼라고 막 뭐라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옷틀은 괜찮은 아니, 근데 건 저는 아니에요. 이분이 네. 막 우리 정용 씨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네. 무슨 막 살이 쪄서 부담스럽고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거 무슨 아부가 아니고 진짜 그쵸? 그냥 저 정도 연조 드신 분, 나이 드신 분이 또 네. 저 정도의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 아, 저 정도 그냥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옷에 맞춰서 그 몸매에 맞춰서 옷을 상당히 저는 잘 입는 굉장히 잘 친구라고 입는 생각을 느낌인데. 했거든요. 예. 김정숙 여사가 성격적으로 네. 보거나 아니면 네. 그 몸 전체적인 그 비주얼로 보거나 네. 외국 어느 정상 부인들하고 만났을 때도 정말 우리나라의 그 무엇을 이렇게 좀 빛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소양과 그 뭐가 자산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걸 좀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 클래스 가는 A급들 디자이너들이 네. 서로 경쟁적으로 참여를 해서 맞습니다. 좀 빛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좀- 빗자간 얘기하면 예. 본인도 옷 잘 입는데 이왕이면 남편도 좀 잘 입혔으면 좋겠어요. 아.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패션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걸 지금 청와대에서 핸들링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좌파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 마치 잘 나갔다 좌파는 갔어. 네. 아니 마치 좌파는 가난하고 막 음. 신발도 다 따로 사실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될 때 아. 크게 사람들 감동시켰던 게 구두 아, 뒤치기였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되게 소박하게 생기셨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사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자기네가 무슨 막 엄청 막 검소하고 검역하고 서민적인 저는 서민을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왜 자기네들이 있는 거 숨기고 모든 건 없는 척 하는지. 꾸밀 일은 아닌 것 예. 같아요.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네. 청와대도 이번에 마치 네. 김정숙 여사가 막 옷에 돈을 안 쓰고 막 검약하고 막 아니, 검약은 한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검소의 아이콘인 네.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네. 포장하는 거. 나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김정숙 예. 여사가 실제로 청와대에서 1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살더라도 밖에 나올 때는 네. 300만 원짜리 입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네. 자, 어쨌든 결론은 김 여사의 패션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패션으로 뭐를 표현하느냐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쪼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